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메디컬 정리 세 번째,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하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이게 준비하면서 계속 바뀌는데, 우선 이번 시간에는 표준 점수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하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 인지해 두시면은 수능 끝나고 설명회 가실 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건 작년도 이제 물화생지 원과목이랑 투과목 1등급까지만 제가 구분해 놨어요. 각 점수 받으면 표준 점수가 어떤지, 백분위가 어떤지 이제 도수 분포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설명 들어서 잘 아시죠? 과목마다 유불리가 존재해요. 가령 이제 화학을 다 맞으면 표준 점수 75점을 받는데, 지구과학 2는 다 맞아도 표준 점수 67점 받고, 백분위도 100이 없어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백분위가 100도 없고요. 표준 점수도 5 차이 나고, 이런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들을 이제 산술평균 냅니다. 값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적용되는 수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서 전체 과탐 과목의 평균을 낸다. 그래서 이제 산출된 변환표준 점수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표준 변표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예시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가 그랬습니다. 가톨릭대가 그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대를 예시로 이제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수능 성적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엄매, 미적, 생명, 지구. 국어, 수학은 보통 이렇게 표준 점수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 130, 139를 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이제 대학에서 발표를 해놓은 거고, 이제 내 과목에 해당하는 그 백분위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 같은 경우엔 99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69.63. 지구는 이 표준 점수는 잊으시면 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지구 70이지만 이 표준 점수 다 있고 그냥 백분위만 보는 거예요. 99면 67.81.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었으면은 이 생명이랑 지구 표준 점수가 3 차이 나는데, 이 변표를 활용하는 곳에선 이 친구들이 동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학교마다 이 변표를 약간 조정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본인 입맛대로 좀 바꿔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작년 가군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이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대 이렇게를 뽑아봤어요. 막 숫자 복잡하고 한데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하고, 보면은 이제 값이 조금씩 달라요. 여긴 71.5, 71.5. 근데 성균관대는 백분위 100 받으면은 그냥 70만 주네. 그다음에 고대는 마찬가지로 71.5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차이가 이 앞급간과의 차이거든요. 이 차이도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불보정, 물보정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기존 표준 그 변표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백분위 보통 뭐 이렇게 98, 99, 100 이렇게 고득점 구간에 급간차가 큰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요. 큰 곳을 보통 고득점 변별이 잘 되네. 여긴 뭐 불보정 되어 있는 곳.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형식상 이야기를 하고요. 많이들 그냥 뭔가 상위권 학생들이 제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에는 그냥 고득점 변별력이 별로 없네. 여기는 좀 물보정 되어 있는 학교. 이런 식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정의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정도 의미로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는 다음과 같이 작년엔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좀 반영 방식이 바뀌어서 뺐고요. 좋은 대학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수험생이 과탐 백분위 100을 받았을 때 성대를 쓰게 되면은 백분위 99, 힘겹게 다 맞고 백분위도 100인데 이 차이가 0.3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0.37. 근데 만약에 연대 쓰고 가톨릭대 쓰고 고대 썼으면은 1.8점 이상 받는 건데,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탐구 점수대별로 내가 조금 더 환산이 잘 뽑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해석을 기본적으로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곳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획득비를 구분을 지어 놓기는 했어요. 구분을 지어 놨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어서 그래서 그냥 구분을 해 두었고요. 예시로는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 변표는 제가 뭐 100분위 아래까지는 안 하고 그냥 96까지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과탐 100분위 100을 받으면 71.5점으로 보정을 해주고 99점이면 표준 점수는 이렇게 69.63이 되고 이런 식이죠. 자, 근데 이제 기존의 획득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만점 변표에 따라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만점 표점이 70이니까 이 분모를 70으로 하고, 화학 같은 경우엔 만점 변표가 만점 표준 점수가 75점이니까 분모를 75로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하는 곳들은 만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한 대로. 그래서 고정값이라 사실 뭐 만점 표점이 낮다고 해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만약에 이 학생 같은 경우 화학은 45점 받았어요. 45점,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70, 100분이 98이면 자, 그냥 이것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과탐 만점 변표인 71.5를 나눠줍니다. 본인이 획득한 표준 점수 이제 67.81점을. 그 다음에 이제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을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100분위 따졌을 땐 당연히 이 화학원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생으로 그냥 표준 점수 70점이니까 얘가 이기죠. 획득비 달라집니다. 그죠? 물리 만점 요 표준 점수가 70으로 낮기 때문에 나눴을 때 물리가 이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곳은 뭐 획득비건 그냥 반영하건 다 그냥 화학이 이깁니다. 다 화학이 이겨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표변 그 다음에 뭐 이걸 획득비 구분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왜 구분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좀 귀찮더라도 한번 보시죠. 자, 획득비 대학은 반영 비율이 같더라도 만점 표점이 얼마냐에 따라 당연히 영향력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작년 한양대의 수학 탐구 반영비는 35%로 동일합니다. 그죠? 수학 35, 탐구 35. 자, 근데 이제 이 나누는 값이 예를 들면은 작년 수능의 경우 수학 만점은 14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표준 점수 1점당 1 나누기 145, 그 다음에 여기 계산식대로 350을 곱하면 이 2.413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과탐 고정이라 그랬죠? 71.5에 2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143 나눠주면 이렇게 2.447. 그러니까 이제 이 변표든 표점이든 1점당 영향력을 딱 계산을 하면 요 과탐이 조금 더 커요. 약간 더. 근데 이제 뭐 이 조금 가지고 뭘 말하냐 하는데 메디컬 입시 특성상 그래도 아주 소수점 단위로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이가 좀 분명히 있죠. 이걸 그럼 이번에는 올해 고3 N수생들이 본 구모 채점 결과대로 계산을 해볼게요. 수학 만점은 올해 9월 같은 경우엔 14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45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144로 나눠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과탐 변표 만점은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 표준 변표대로 가면은 이건 74예요. 74. 여기가 7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2 해주면은 148로 나눠요. 이번엔. 그러니까 아까는 과탐 분모가 조금 더 낮았는데 이번엔 수학 분모가 더 낮아서 수학이 영향력이 조금 더 커져요. 같은 35%인데도. 이런 현상이 아무튼 벌어진다. 그래서 대충 이런 변표라든지 그해 채점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수학 점수를 지금 내가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이제 내가 과탐 잘 봤는데 이거 정말 유리한 걸까? 아니면은 만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까? 같은 부분들을 그래도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멈춰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 없긴 한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고, 만점 표점이 그러니까 수학이랑 탐구끼리만 비교하는 거예요. 수학은 대부분 만점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점 표점 높은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 보면 당연히 좋죠. 낮은 과목 잘 봐도 좋고,
못 보면 둘 다 그냥 배드이고.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미묘하게 갈리죠. 그래서 이제 쉬운 과목, 그러니까 만점표점 비교적 낮게 나온 과목들은 실수 최대한 안 하고 고득점을 받으시는 게 비교적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하는 대학들은 가나다군 다음과 같고요. 이거 제가 엑셀 파일에 정리해 놨는데, 이거는 제가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옮기면서 누락된 곳들이나 잘못 입력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꼭 스스로 체크하고 각 군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미리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되는 변환 표준 점수를 체크하고 유불리를 좀 진단을 해야겠다. 아까 뭐 가톨릭대 같이 그냥 기본적인 표준 변표를 사용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수험생 커뮤니티도 그렇고 설명을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올라오고 성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를 스스로 조금 진단할 수 있으려면 이 변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고속이든 진학사 모의 지원이든 작년 기준을 그대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채점 결과 예상을 바탕으로 이제 진단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변표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 달라지면은 환산 누백부터 완전히 그냥 싹 다 뒤틀리는 거예요. 표본들도 뒤바뀌고. 그래서 이제 설명회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뭐 수시 발표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변표 발표 후에는 어느 정도 출렁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알아두면 좋다, 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급간차. 영어 급간차 이것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분위 대학 때는 영어 급간차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사실상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급간차가 은근히 적은 곳들이 많아요. 그 말은 즉슨 이것만 보셔도 영어 예를 들면은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1, 2등급 급간차가 총점으로 0.5점이에요. 국어 표점 1점이 1.5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점수대이죠. 물론 큰 데도 있습니다만은 적은 데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뭐 적혀있지 않은 곳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성대는 올해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고 밝혀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대학들은 아주대도 커 보이지만 요거 영어 반영 비율은 10%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이고, 연대는 좀 크죠. 네, 연대는 좀 큽니다. 그래서 요 차이는 좀 크고 나머지는 뭐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대 미래도 큽니다. 자, 그렇게고 이렇게 뭐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차이과대,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도 담아놨는데, 보시면은 그냥 딱 눈에 보이죠. 이 급간차만 봐도 좀 크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차이과대 같은 경우에 적지 않아요. 이 정도면 꽤 큰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약대라 나머지 국수탐 자체로 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번외예요. 여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되는데, 교차 가능한, 그러니까 문디컬로 따져져 있는데 그냥 교차가 가능한 곳들도 있어요. 이론상 예를 들면은 이대가 그렇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 자연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이렇게 자연 55명 나군에서 인문 8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미적이랑 과탐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획득비입니다. 획득비. 근데 이제 이대가 작년에 변표를 발표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탐하는 친구들은 70으로 나눠요. 70으로. 그 다음에 과탐하는 친구들은 변환표준 점수 계산 시 이 획득비에 의해서 71.5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모가 과탐으로 교차 넘어오는 친구들이 더 큰 수로 나누다 보니까 환산 점수가 내려갔어요. 발표한 이후로. 그래서 이제 뭐 교차를 어느 정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좀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이런 거예요. 계산을 뒤에다가 넣어놨네요. 물지 100분이 97, 99. 그죠? 경제사문 100분이 97, 99.
그랬을 때 계산하면은 물론 각각의 표점도 다르죠. 각각의 변표도 다른데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그래서 1.911, 1.941 이 차이가 뭐냐면은 곱하기 1000 하면은 2.2 블라블라가 나와요. 꽤나 큰 정도죠. 물론 이제 이 100분이 100 받으면 어차피 나눴을 때 1이라 큰 불리함이 없는데 과탐 100분이 100 받은 친구들이 이대 인문으로 교차 지원을 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교차를 이렇게 막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뒷부분도 좀 생략을 했어요.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기도 하고 나중에 실제 발표되는 채점 결과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표, 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디컬이라든지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되는 곳, 한국사 필요한 곳, 뭐 감점은 어느 정도인지 가산점 뭐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